때는 2026년 전 세계가 정말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정말 갑자기 이란과의 전쟁이 터졌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큰 충돌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그 배경과 진짜 의미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의 시작점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시간은 2026년 2월 말. 그러니까 전쟁의 불꽃이 처음 딱 튀었던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시 분위기를 정말 단 한마디로 보여주는 말이 있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무조건 항복, 다른 건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사실상 협상의 여지는 사라졌고, 이 전쟁이 정말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모두가 직감하게 된 거죠. 와, 전쟁 첫 주는요, 정말이지 숨 쉴 틈 없이 모든 게 몰아쳤어요. 2월 28일에 연합군이 공습을 시작하더니 바로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는 엄청난 사건이 터집니다.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미사일을 500기 넘게, 드론을 2000기 넘게 쏟아부으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타임라인 맨 마지막 3월 6일 한번 보세요.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글쎄 90%나 줄었다는 보고가 나와요. 이건 뭐 연합군 공습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그냥 딱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서 잠시만 멈춰보죠. 도대체 어떻게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전쟁 그 자체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란이라는 나라, 그 속을 먼저 들여다봐야 해요.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란 말고요. 그 헤드라인 너머에 있는 진짜 이란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부터 이란의 사람, 문화,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한번 제대로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어요. 바로 이란이 단일민족 국가일 거라는 생각인데요.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페르시아인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고 아제리인, 쿠르드인, 정말 다양한 민족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란은 결코 하나의 목소리만 내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이란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아주 재미있는 열쇠가 하나 있어요. 바로 타로프라는 독특한 문화입니다. 슬라이드 설명처럼 이게 그냥 예의 바른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뭐랄까 아주 복잡하게 짜인 사회적인 약속 같은 거죠.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보이려는 아주 독특한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말로만 들으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바로 느낌이 와요. 자, 누가 차를 한 잔 권합니다. 속으로는 마시고 싶어도 일단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거절하는 게 시작이에요. 그럼 주인이 에이 그러지 말고 한 잔 해요 하고 또 권하겠죠? 이렇게 몇 번을 밀고 당기다가 마침내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타로프의 정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란에서는 과연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릴까요? 지금부터 이란의 아주 독특하고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권력 구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란의 권력은요, 크게 두 개의 기둥이 떠받치고 있다고 보면 돼요. 한쪽에는 종교적 권위를 가진 최고 지도자가 나라의 큰 방향을 정하는 선장 역할을 하고요. 다른 한쪽에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이 실제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뭐랄까 항해사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독특한 이중 구조가 바로 이슬람 공화국의 혁신입니다. 이 표를 보면 권력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부분을 한번 찾아볼까요? 표 맨 위에 최고 지도자가 있죠? 이 최고 지도자가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절반을 임명해요. 근데 이 헌법수호위원회가 뭘 하냐면 바로 최고 지도자를 뽑는 전문가 회의 후보들의 자격을 심사합니다. 이게 뭐죠? 결국 권력이 계속 순환하면서 스스로를 지키는 구조인 셈이에요. 사실 전쟁이 터지기 훨씬 전부터 이란은 이미 안팎으로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뭐랄까 골물대로 골마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다고 할까요? 어떤 위기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다른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숫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70%. 2025년 한 해에만 식료품 물가가 무려 70% 넘게 폭등한 겁니다. 매일 먹고 사는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지는데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까지 갔던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위기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있는데 시위는 전국으로 번졌고요. 정권은 이걸 사형 집행을 늘리면서 억누르려고 했죠. 여기에 유엔 제재까지 다시 시작되면서 국제적으로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심지어 이란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동맹 세력, 이른바 저항의 축이라고 불리는 세력마저 힘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자, 그럼 다시 전쟁의 한복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 불길이 이제 이란 국경을 넘어서 중동 전체, 나아가 전 세계로 어떻게 번져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제 이 전쟁은 더 이상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란이 UAE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주변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을 공격하면서 이란은 이 전쟁을 중동 전체의 문제로 키우려는 속셈인 거죠. 그리고 이 한마디, 이게 지금 전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세계 원유 수송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당장 우리나라 기름값, 우리 경제와 바로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그래프 하나만 딱 봐도 군사력 차이가 얼마나 압도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초기에 이란 해군은 함정을 40척 넘게 잃었어요. 그런데 미 해군 피해는요? 0척. 없습니다. 이건 뭐 이란 해군이 사실상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죠. 정리해볼까요? 리더십은 무너졌고 군사력은 거의 파괴됐으며 외교적으로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이란은 지금 그야말로 사면초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과연 이란의 다음 한 수는 무엇일까요? 그 선택에 중동에 어쩌면 전 세계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